어, 그 선형회귀를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선형회귀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수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수식으로, 예측값을 내놓죠. 여기에서 그 x라고 하는 것들, 뭐 x1, x2, 뭐 x3, 뭐 이런 x들은 그 피처들이에요. 데이터셋에서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냥 피처라고만 하시면 이제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런 피처들이고, 그런 피처들의 어떤 가중치들을 곱해서 그 선형식을 만들죠. 선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하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 1차식을 통해서 숫자 값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걸로 그 수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 선형회계식을 분류를 할 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선형회계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어, 서- 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부터 1 사이에 그 값을 갖죠. 예.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들만 갖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 0.5보다 0에서 0.5 미만의 값을 리턴할 때는 뭐 음성이 될 확률이라고 그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0.5 이상 1 이하의 값을 리턴할 때는 양성이 될 확률로 아, 그냥 양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해서 그 양성이 될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음성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양성이 될 확률이 0.5 이상이면은 양성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선형회기식으로 회귀를 할 수도 있고 선형회기식을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독립변수 부분에 넣어서 확률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 분류를 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가중치들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손실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죠. 비용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문제 같으면 오차들이 가장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게 RMSE,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음, 어, 그래서 이런 선형회기식으로 숫자를 예측을 했을 때, 이런 예측값이 나왔을 때, 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아질 수 있도록 이런 그 가중치들을 그 찾는 거죠. 그런 찾는 과정이었었던 거고요. 만약에 분류 문제다라고 한다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확률을 리턴해 줄 거고, 그래서 양성과 음성, 뭐 다중 분류 같으면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그 분류를 해줄 텐데, 그 분류의 결과를 어, 그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라고 하는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손실함수로 그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로스 함수, 로그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이런 그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분류가 정확해지도록, 정확도가 높아지도록 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내뱉는 그 확률, 양성이 될 확률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값과 그 예측값 사이에 그 오차가 가장 적도록, 정확도가 가장 높아지도록 이런 그 가중치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회계식을 이용해서 수치를 예측하거나 확률을 예측을 하는데 그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찾자라는 거고 그거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뭐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어, 뭐 아니면 행렬식 선형대수 수학에서 나오는 행렬식을 직접 우리가 풀어서 정규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방정식을 직접 푸는 그런 로직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서 그 가중치들을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생각도요.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이런 가중치들을 잘 계산을 하면 뭐 획이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리마인드가 좀 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머신러닝 부분에서는 있었고,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경사하강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경사하강법과 인공신경망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그냥 바로 이미지 분류부터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도 굉장히 큰 그런 데이터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공신경망을 바로 만들고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 다 열려 있으시죠? 열려 있으실 거고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몇 번까지 15번까지 만들었었군요. 콜앱 새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직전에 15번까지 만들었어서 1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은요. 그 머신러닝 16번 ANN이라고 할게요. ANN. 음,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저 ANN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우리말로 하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뜻입니다. 음, 아, 제가 방금 찾은 건데, 이미지가 너무 작은 이미지군요. 좀 큰 이미지를 찾아볼까요? 이것도 너무 작은가? 어, 적당, 한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생물학이 전공은 아니어서,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이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어, 신경망이라고 해요. 뭐, 여기 뭐, 신경망에 핵이 있고, 뭐, 축삭 돌기가 있고, 뭐, 저도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신경망들이 이렇게 그 막 가지를 뻗어나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녀석들하고 또 이렇게
그 연결이 되고 그런 게 그 생물학에서 나오는 신경망이에요. 그거를 마치 어 그것과 약간 비슷하게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런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망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꼭 뭐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은 모르셔도 괜찮고요. 네, 괜찮고 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지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지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몇 가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필수적인 것들만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이클런에서, 사이클런에서 임포트, 데이터,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할게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셋들이죠. 머신러닝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간단한 그런 데이터 셋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셋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사이클런에서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이 있고요. 리니어 모델 중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예, 확률적 경사각법으로 분류를 하는 모델.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했을 때 정확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론, 그리고 매트릭스, 임포트, accuracy, score, 요 정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망을 만들 때부터는 저희가 사이클런을 이용하지 않고요.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걔네들을 한번 좀 볼게요. import 텐서플로우라고 하시면 돼요. 텐서플로우. 어, 보통 텐서플로우는 TF라고 보통 많이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음, 네,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이고, 그 다음에 import 케라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뭐한 다음 주 정도에 케라스의 히스토리 뭐 이런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정도만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버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버전 확인하실 때는 이 모듈 이름 점 언더스코어 버전 이렇게 하시면 버전 번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구글 콜앱에는 텐서플로우가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환경이고요. 텐서플로우 버전은 2.19.0 버전이 있어요. 설치가 되어져 있고, 케라스도 한번 볼게요. 케라스가 모듈 이름이고요.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케라스는 3.13.2라고 하는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요. 텐서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예요. 텐서라고 하는 개념은 행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행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차원이 큰 그런 행렬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텐서라고 하는 것을 행렬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고요. 어,
굉장히 큰 그런 행렬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CPU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죠? GPU라고. 보통 GPU가 처음에 나온 거는 게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화면에 3D 그래픽 같은 것들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드웨어가 GPU인데 그 화면에 3D 그래픽을 그리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에 특화된 예, 그런 CPU가 GPU고 이 텐서플로우가 물론 GPU를 활용해서 텐서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예요. 물론 GPU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콜앱 환경을 보시면은요, 콜앱에 여기 그 화살표 말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램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콜앱 환경에서 메모리는 12기가, 그리고 디스크는 100기가, 이런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은 거고, 이 가상 머신에는 GPU는 없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GPU 없이 CPU만 가지고서 텐서들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어, 콜앱에서 런타임 유형,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U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GPU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텐서플로우가 GPU를 활용해서 그 텐서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콜앱은 무료 버전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GPU도 그 종류에 따라서 비싼 GPU가 있고 싼 GPU가 있고 그런데 조금 저렴한 그런 GPU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무료 버전에서는. 나중에 제가 그 럼팟이라고 콜앱과 유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여러분들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거기서는 여러분들 개인별로 그 GPU를 장착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그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할당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럼팟도 사용하시려면 구독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그 학원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미리 라이센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라이센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여러분들이 럼팟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GPU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라이센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럼팟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환경은 CPU 환경에서 텐서를 계산을 할 거고요. 텐서만 이용해서 우리가 신경망을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신경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중간 프로젝트 해보셨지만 뭐 XG 부스트니 라이트 GBM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만든 건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가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모델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계산하고 이런 과정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 신경망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케라스는 그 텐서를 계산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토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백엔드를 이용해서 그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약간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정말 밑바닥부터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셋을 할 거냐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거예요. 아이리스 어떤 건지 아시죠? 붓꽃. 붓꽃에 그 네 가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꽃잎의 길이, 너비, 꽃받침의 길이, 너비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 분류 문제인데 세 가지의 붓꽃 종류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우선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우선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셋. 사이클런에서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할 거고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return x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false. 그래서 요거는 그 데이터와 그러니까 피처들과 그 다음에 타겟을 따로따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에 이 return xy라고 하는 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리턴 값이 두 개가 돼요. 리턴 값이 x와 y가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x, y가 타겟 이렇게 리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넘파이 배열로 넘파이 배열로 리턴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보시면 네, 150개의 행을 가지고 있죠. 150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죠? 네.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컬럼이 컬럼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컬럼이 4개가 있고 행들은 150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붓꽃의 종류가 150개가 있었던 거예요. 150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컬럼이 4개라고 하는 거는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피처들이 있었죠. 음. 그래서 피처의 개수가 4개고요. 피처의 개수가 4개고 샘플의 개수가 150개. 150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타겟의 쉐입을 보시면 타겟은 1차원 배열이죠. 음. 데이터는 2차원 배열이고요. 그다음에 타겟은 1차원 배열입니다. 150개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죠. 0이냐, 1이냐, 2냐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왜 이렇게 느리지? 네. 앞에서 5개를 출력을 해본 거죠. 1차원 배열 4개의 특성을 갖는 1차원 배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본 거예요. 2차원 배열에서 5개의 원소들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아마 앞쪽에 있는 게 꽃받침인 것 같군요. 숫자가 크니까. 꽃받침의 길이,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너비. 이런 식으로 4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가지고 있고, 타겟 같은 경우에 타겟 같은 경우에도요. 앞에서 5개만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0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마 0은 뭐 세토사, 그 다음에 1은 벌시컬러, 2는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자, 이런 데이터셋이고요.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진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우선 이진 분류를 가지고서 그 이렇게만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죄송해요. 어, 확률적 경사각법으로 가중치들을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가중치를 계산한 거를 비교를 해볼 거고 그 인공신경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진분류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거냐 하면요. 일단은 두 개의 특성만을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개의 특성만을 사용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두 개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특성만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겟들은 0과 0이 아닌 거. 아마 0이 세토사였었을 거예요. 0과 0이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들은 1과 2죠. 1과 2. 1은 벌시 컬러라고 하는 품종이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어, 어, 버지니카,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었었을 겁니다. 0과 0이 아닌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 데이터와 타겟을 조금 변형을 좀 해야 돼요. 데이터와 타겟을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X라고 할게요. X는 데이터에서 행은 전부 다 선택을 0번부터 149번까지 0번부터 149번까지 행은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컬럼은 앞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 요거 슬라이싱이죠. 이거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행 인덱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성만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 두 개의 특성만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해서 얘만 먼저 보면은요.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해 볼까요? 얘도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해 보면, 네, 아까는 이렇게 숫자가 네개씩 들어가 있었죠? 숫자가 네개씩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개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개씩만 들어가 있고. 타겟은 150개를 다 출력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음. 요거 앞에서 다섯 개 출력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출력을 해봤어요. 순서대로 돼 있죠. 0이 앞에서 50개, 그 다음에 1이 중간에 50개, 그 다음에 2가 끝에 50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0과 0이 아닌 걸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0. 그 다음에 1과 2는 뭐 예를 들면 1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y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음, 타겟의 값이 타겟의 값이 0과 같지 않으냐 하고 비교할 거예요. 음. 자, 이렇게만 했을 때 y를 출력해 보면은요. 어, 처음에 50개는 전부 다 0이었잖아요. 근데 비교를 0이 아닌가요? 하고 물어봤으니까 앞에는 전부 폴스죠. 그 다음에 뒤쪽에 1하고 2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true라고 나오죠. true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점 하시고요. as 타입. as 타입은 그 numpy 배열의 타입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예요. 여기를 int라고 해볼까요? 어, 파이썬에서 false는 0으로 취급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false는 0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true는 1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리언 값을 int로 변환을 하게 되면 false는 0으로 그 다음에 true는 1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요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되죠. 앞에서 50개는 전부 다 0이라고 레이블링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100개는 전부 다 1로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코드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의 개수를 줄였다, 피처들의 개수를 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은 0과 1만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2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1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런 코드입니다. 자, 확률적 경사관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D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터 준비하는 것까지만 하고 확률적 경사근법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신경망과 비교할 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쉬었다 할게요.